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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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차로 아주. 네, 오늘도 틈새톡이 맞습니다. 와. 왔는데요. 와우. 틈새톡이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왔냐? 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 주제에 앞서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근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한 달 조금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숨가쁜 5월이었지. 어째서? 뭐 축제도 있고 술도 많이 마시고 오. 과제도 많이 하고 아,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군가의 스토리에서 이제 민기 형이 나오더라고요. 와 하면서 이러고 있는 행복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의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숨가쁘게 재밌게 지내고. 민선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시험 공부한 기억이 있긴 한데 축제 첫 축제 아니었어? 맞아. 어땠어? 연예인을 실제로 처음 봐가지고 누가 제일 좋았나요? 키오프. 남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키오프가 나왔어요. 아, 키오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그래서 좀 다른 건 재미가 없었어. 사실 축제 3일차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가 집에 빨렸구나. 중간에 가가지고 그러면 아카라카도 아카라카 스테이시도. 못 봤어. 네. 아, 루시 좋아하는데. 그 루시 좋아하는데 이럴 수가. 라카라카를 그 마지막까지 하는 게 그 진짜 찐 재미인데 1학년이 그걸 할 재력이. 약간 축제 어땠어? 나는 이번에 부스에서 맛있는 게 너무 많던데. 나는 그 닭꼬치인가 그 기억에 아마 음. 먹고 싶은데 갈 때마다 새롭게 고기를 빼서 구우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제일 좋았어. 그 FM이었나? 거기서 병 콜라를 팔았거든. 맞아. 꽤나 컸어요 사이즈가. 맞아. 코카콜라 병으로 이걸 누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병 콜라를 들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무슨 웃어? 외지리에선 볼 수 없는. FM에서 샀는데 이거 1,900원이어서 오? 하면서 그냥 바로 가서 그냥 했는데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이랑 물 해놓고 딱 꺼내가지고 뽕 해서 했는데 그 낭만이 막. 그래서 일부러 그냥 빨대 안 꽂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갈 때도 이거 봐라. 병콜라라. 코카콜라 아주 모델이 됐네. 모델이 됐어. 부럽다. 네, 저는 축제를 못 즐겼어요. 네. 안돼. 근로하고 과제하고. 맞아. 뭐, 그때 한창 더 과제가 많을. 눈이 이렇게 피곤해져 있어요. 서현이랑 맞아요. 또 같이 듣는 수업이 발제를 준비를 한다고. 아이고야. 네. 그래 좀 그럴만하지. 행복하게 발표 준비를 하다가 네, 근로하고. 그래서 행복했구나. 네, 기숙사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거는 행복하더라고. 그러게. 누가 그렇겠다. 나한테 뭐라고 민원을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사람이 없어. 못 찍는 일도 아쉬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좀 시간을 좀 더 이제 가보면 투표가 있었잖아요. 투표는 맞지. 다들 잘 하셨나요? 개인의 주권을 좀 잘. 사전투표. 사전투표 나머지. 하셨고. 사전투표. 본투표 하셨어요? 본가가서. 사전투표 사전투표 여기서 그 본가 가가지고 본가가서. 본가에서 사전투표? 난 근데 사실 주소지를 지금 원주로 돼 있어가지고 난 그냥 무실동에서 하고 왔어. 난 자취를 하는데 난 사실 내 이름으로 전세 그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난 주소지를 이미 원주시로 옮긴 상태라. 원주민이셨군요. 원주 주민. 원주 주민입니다. 네, 원주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선 첫 투표인가? 이원이? 대선은 첫 투표. 대선 첫 투표. 첫 대선이. 지금 몇 세부터지? 만 18세인가? 만 18세부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만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생일이 지나면 아마 되는 걸로. 고3 아니야? 고3이네요. 그치. 제가 문과라 맞네. 숫자 약해서. 그럼 작년 총선을 처음으로 했겠네. 맞아. 그렇네. 투표 그 투표 중에서 어느 게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기억에 남나? 혹시?
아무래도 이번 아무래도 투표가. 이번 어째서 아무래도죠? 일단 대선이고 총선과 아. 대선이고 아, 그 최근에 SNS에서 투표 인증 용지 아. 하는 아, 거 유행이 맞아. 있는데 그거를 처음 해봤어요. 오, 이번에. 용지를 가져가서 했구나. 프린트를 미리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 그걸 하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 무슨 약간 야구 뭐 한 것처럼 막 그런 것도 있고. 맞아, 맞아, 엄청 맞아. 많던데. 꼭 이제 투표할 때 자기 손에도 한번 찍어보고 맞아. 사진 찍고 그렇게들 맞아, 많이 맞아. 했던 것 같은데 재밌지. 저도 투표를 여기서 했었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이제 아는 얼굴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만남의 장이요. 금요일날, 만남의 장이요. 너 이러면서 사전 투표했어? 사전 투표였어요. 금요일날 여기서. 아, 금요일 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들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투표를 그치. 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아. 나도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수업이 있고 끝나고 가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투표 하러 가세요? 진짜 자기도 하러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웃긴 게 또 가서 옷 입은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 보고 이거 회색하고 검은색만 입었네요. 이거 완전 무채색. 위험한데. 완전 박쥐구만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근데 누가 또 슬리퍼를 나였는데 파란색을 슬리퍼를 신고 아이고. 야 무슨 색깔을 뽑았는지 딱 보인다. 아이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나 3번 뽑았어 3번. 애들이 3번 없잖아. 맞아. 소문 없잖아. 그런 얘기하고 장난치고 그랬습니다. 과가 과인지라 투표를 하러 가는 날에도 교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그랬겠네. 교수님이 다들 이제 투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약간 조금 하셨는데 확실히 해야지, 해야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다 잘한 것 같아요.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네, 여튼 이렇게 다들 잘 지낸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자면 세 번째 책의 주제는 차별금지법이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중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개인적으로 책에 대한 총평을 잠깐 하자면 변호사신데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 변호사분이 쓰신 책이라 그런지 몰라도 앞에 두 책이랑 저자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짜임새가 좀 더 있고 내용이 좀 더 깊지 않았나. 근데 웃긴 거는 반대로 책은 분량이 가장 짧았어요. 세 개 책 중에서도. 근데 뭐 나름 탄탄하게 잘 써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신 두 분은 뭐 생각이 잠깐 어땠나요?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엔 제일 뭔가 직접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전달.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냥 되게 다른 책들은 약간 뭐랄까 배경 설명이 거의 절반. 이것도 물론 배경 설명하지만 거의 배경 설명만 하다가 이제 결론에 와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시작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해. 왜냐하면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빨리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이 먼저 딱 나오니까. 주장이 나오고 뭔가 두갈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게 뭐고 왜 그런지 그런 게 좀 더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공감을 하는데 난 원래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없었거든. 그래서 딱 책을 다 읽고 나서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뭔가를 알았다. 지식을 알게 알게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비하를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전 책들은 다 읽고 나면 조금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이번 책은 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맞아. 여튼 그래서 저자의 생각에 다들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익하다는 평도 있고 여러 가지 평이 있네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 잠깐 얘기를 하자면 꽤 오래됐어요. 뭐 거진 김대중 정부 그때쯤부터 얘기가 잠깐 나오고 사실 차별금지법의 포괄적 말고 차별금지법만 얘기를 하자면 관련된 비슷한 조항이 이미 법에 있어요. 몇 가지 뭐 장애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별하지 말라 뭐 그런 거가 조금씩 있는데 이 책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는 건 얘기하다시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를 다 엮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식인 거예요. 장애도 있고 학력도 있고 성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할까요? 서현부터 한번. 필요할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것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죠. 회피를 한 명이 하셨고요. 다음 윤기. 사실 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닌데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 예전에 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뭐 굳이 따지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에 대한 조항을 다룬 차별금지법이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약간 조금 그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약간 그 부작용? 차별금지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부정- 여파라든가 여파에 대해서는 어. 조금 되게 괜찮을 거다 약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약간 난 그런 점들만 좀 더 그 뭐지 정말 오해 소지나 뭐 아니면은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법적으로 그냥 완벽하게만 준비한다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서는? 나는 약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 입장이 좀 가까운 것 같아. 어째서? 내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트랜스젠더에 관한 부분이 약간 우려가 돼서 그 예를 들어 요새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바로 얘기를 해도 되나? 그 트랜스 여성으로 정체화한 남성이 그 여성 관련 대회에 나가서 그 수상을 운동선수. 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나는 트랜스라는 개념에 약간 조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법안이 나와서 현실화되었을 때 내가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걸 자체가 법안으로 들어오는 건 나는 약간 반대 입장에 가까워. 그러게. 사실 작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약간 비슷한 맞아. 약간 찬반 논쟁이 있긴 아마 했었지. 복싱이었던 맞아, 것 같아. 복싱에서 아, 복싱. 여자 복싱에서 그 정확히 어느 나라 선수였지? 태국이었나?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태국이었나 아니면 태국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또 확실히 경기 중계를 해주니까 재방송도 많이 해주고 돌려보다가 여자 복싱 그거라고 해서 봤는데 선수 한 명이 달라 생긴 게 많이 달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일방적이었어. 그리고 일방적일 수는 있는데 너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관련돼서 논란된 기사가 있더라고. 그랬었어.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금지법하고 엮어서 민서는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나도 민서 생각이랑 조금 비슷한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고 개별적으로 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하는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반대를 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성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럼 빼고 다른 부분들 먼저 만들어 보고 나서 사람들이 좀 적응하고 나면은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물론 근데 이런 얘기를 독서 모임에서 하니까 이제 한 친구가 이내가 굉장히 이제 아니다. 포괄적으로 만들고 나서 그 필요한 거 더 추가하고 그런 식 바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언제 그게 될지 모르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인 노조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단정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독서 모임에서 나눴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면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성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이 되는 것 같아. 여성이 되고 싶어. 난 여성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서영 같은 경우에 난 남성으로 대우를 받고 싶어. 난 남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 순간부터 가진 성이 그렇게
보는 걸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걸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 물론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 중에서도 그 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대하기가. 책에서 보면은 반대를 격하게 하는 그 종교계가 나오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개신교계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다 제쳐두고 성에 대한 그 차별금지법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필요한 것 같아 그게? 그러면? 나는 어쨌든 난 교회를 다니니까 굉장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내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어떤 강사분이 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매체들도 막 접하게 하고 막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 용지를 이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고 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그때는 사실. 나는 심지어 이과였으니까 이런 정책이나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염색체는 2개밖에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나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지 그때. 그냥 근데 이제 다른 어른들이나 뭐 거기서 다 같이 이걸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당연한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이렇게 적고 막 약간 그랬던 거였지. 근데 그때 그 들었던 거기에서의 내용들이 뭐 맞던 틀리던 되게 막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 되게 되게 무서웠어. 그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갈라고 나올 것 같아. 약간 얘기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막 거기서는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거의 뭐 악마화하고 막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도 아니야. 거기는 무슨 막 엄청 이상한 집단이고 거기서 막 본인들을 막 되게 위협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수리남에 사탄 들렸어 마냥. 그러면서 되게 막 안 좋은 얘기, 막 위험한 얘기,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되게 막 겁을 주는 형식으로 궁금하다. 되게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매체들이 굉장히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무 배경이 없을 때 그건 먼저 이제 접하고 나니까 어느 쪽이든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되게 막 거부감을 너무 갖게 되더라고. 왜냐면은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도 되게 이제 막 극단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반대하는 쪽에서도 엄청 극단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접하긴 접했었지만 되게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 뭔가 되게 그런 되게 강렬한 주장 한가운데 이제 있었다 보니까 되게 무서워. 너무 막 진짜 왜 저래 이러면서 정치 얘기 자체가 싫어요. 이런 느낌이 피곤해. 되어버렸구나. 피곤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할 건가?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되게 관심을 이제 놓았던 것 같아. 그때 거기서 일단 벗어나긴 했지만 그거 이후로도 약간 이런 주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이제 특히 내가 속한 집단에서는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뭔가 들어는 봤지만 특히 반대하는 목소리의 얘기를 많이 들어는 봤지만 뭔가 내가 의견을 나누고 뭔가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정보를 얻은 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책에서 사실 그런 내용이 사실 나오기는 하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의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고 맞아. 대다수의 대중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약하게 관심이 있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가 결국엔 엎어지. 그냥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다. 그냥 그런.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부딪히게 되는 그런 소수 집단의 큰 목소리에 그렇게 나오긴 하지. 그 부분도 이제 좀 더 이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민기는 어떻게 생각해? 성에 그 대한 차별금지법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른 나라, 특히 서구권에 비하면 되게 좀 엄청 보수적이잖아. 왜냐면 약간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남자들 사이에서도 좀 줏대 없다, 약간 소심하면 니 게이야 뭐 그러잖아.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좀 성소수자에서 굉장히 좀 혐오적인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편이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또 뭔가 좀 사실 그렇게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뭐라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 중에 사실 성소수자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커밍아웃을 해서 그냥 다들 알고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그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고, 사실 나도 내 친구 중에 그 성소수자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말을 못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 약간 약간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런 인식이 너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법적으로 좀 더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항을 만드는 게 약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인식이 먼저냐 아니면은 그런 그 도구, 법이 먼저냐, 약간 그건데, 물론 사실 인식이 먼저 돼서 그게 법이 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떨 때는 좀 더 법적인 그런 걸 마련하면서 인식을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법하고 인식 중에서 뭐가 우선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어렵네 확실히. 민선 어떻게 생각해? 나도 동성애를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되게 안 좋은 편이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거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그런 부분에서는 나도 찬성인데, 사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차별금지법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성 중에서 트랜스에 관한 부분이 나는 약간 우려돼. 맞아. 그건 확실히 좀 이어지면서도 궤가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성 정체성에 관련돼서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여성이에요, 지금부터 여성으로 대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성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를 치고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를 별로 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그렇게 대우하고 싶다면. 하지만 이제 여러 영역들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운동선수들이랑 같이 뛰는데 그러면 여성이 남자로 대우받고 싶다면 그 사람은 남자에서 뛰는 게 맞나? 신체 능력이 다른데 그렇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약간 민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게 약간 혐오 발언이나 그런 거를 없애야 되는 건 맞지만 대우를 어떻게 동등하게 해줄 것이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간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라든가 분쟁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은 민기처럼 법이랑 인식 중에서 뭐가 더 우선이 돼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법이 바뀌면 사람들 인식이 바뀌나?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차별을 했다고 징벌을 맞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해주는, 약간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구해주는 거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찍어 누르는 게 아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뭐 이제 막 사실 운동 영역은 조금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 정체성, 그러니까 사회적 성 그런 젠더에 대해서 그냥 이러한 젠더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것과 좀 연관되지 않은 좀 불합리한 그런 처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좀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어떤 젠더를 가졌다는 게 이 업무나 이 일을 하는데 전혀 그냥 연관이 없는데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배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누구한테 더 가산점을 준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차별들을 막는 게 그게 본질이지 않을까 싶어. 난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좀 읽으면서 모호하다고 느꼈던 게 그치 이게 본질이 있고 의도가 있잖아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근데 항상 그 모든 법이 그 본질과 의도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선한 의도와 선한 본질만으로 여러 가지 뭐 선례라고 할 수 없지 이거는 예시들이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뭐 그 뭐지 10시가 되면은 게임을 하지 못했던 셧다운 제법이라든가 결국 없어졌어. 효과가 좋지도 않고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아는 형 누나 혹은 뭐 엄마 아빠 계정 통해서 게임 다 하고 뭐 단통법도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되겠지. 난 그리고 그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더 모호하게 느꼈던 게 그러면 차별을 하는 대상이 존재하는데 받는 대상이 존재하고 받는 대상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지? 나는 뭐예요? 라고 그럼 성별을 명시하는 칸을 없애야 되나? 취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얘기는 좋게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고 지켜주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모호하다? 그러니까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건 명확한데 누구든 간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는 없으니까 조금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 나도 이 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간 설명이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뭔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걱정스러운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느낌? 그냥 괜찮을 거다. 약간 그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너무 좀 가볍게 약간 그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나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들었을 때 소영은 어때? 내가 지금 약간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게 내가 국제법 수업을 듣는데 국제법에서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각자 이제 나라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이렇게 뭐 주체 형벌 몇 년, 뭐 벌금 몇 년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법이 이제 없어. 거의 없고 이제 그냥 1차 규범으로 회복시키는 역할만 한다고 하거든. 그 국제법 자체가. 되게 그런 의도의 법으로 좀 느껴지네. 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의도로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 국제법에서 이제 중요하게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신념을 가졌는지 왜 이제 총과 칼을 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왜 거부하는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왜냐하면 군대 가기 싫다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 나는 그치. 이런 거 싫은데요?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할 수 있냐. 막 그런 것도 이제 논쟁 중에 하나거든. 근데 실제로 다른 외국에는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기관인가? 다른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뭐,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걸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증거를 내서, 그런 거를 또 만들어 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 뭔가.
국제법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네. 나도 배웠으니까. 굉장히 국제법이 결과적으로 또 웃긴 게 모순적인 게 강대국의 횡포라는 걸 막아내실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아예 없어.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그런 큰 강대국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제기구 만들어 놓고 난 할래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양식적 배역거도 약간 이어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입증하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입증이 되려나? 그 생각이 약간 들고. 도움 정도?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치. 제 군대 안 가려고 그러네. 라는 까무라치지, 생각밖에 안 들 것 같고. 까무라치지. 정말 그 영화 핵소고지 나온 그 데스몬드 토스처럼 정말 선량하고 정말 살인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살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맞아. 괜찮겠지만 그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영화도 각색이 많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 나는 민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차별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는 역할에서의 이 법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되게 모호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피해받는 사람들이 되게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법이 되게 의미 있지 않나? 모호해도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민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할까? 혹시? 본질적으로 봤을 때. 난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좀 한국이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성소수자, 뭐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 뭐 그 외 약자들에 대한 이런 감수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느꼈어.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 이제 자기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의 성역할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여성으로 정체화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뭔가 한국이란 나라 자체에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옛날부터 받아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면 그런 부분에선 동의를 하는 것 같아. 그치.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를 하는 거지. 그거에 동의를 하지 않을 사이코패스는 여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거 말고도. 그러면은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들이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 모호하지만 필요한 법이라는 거에 우리가 모두 동의를 했어.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겼을 때 그럼 사람들이 차별을 안 할까? 지금 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법이 아니잖아. 책 내용에 의거하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됐어요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해서 잡혀가는 그런 법이 아니야. 그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람들의 차별을 줄이지 못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떠한 정책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다는 게 당연히 있으니까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우리 인식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인식을 바꾸는 운동을 먼저 운동이요?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나부터라도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 좀 차별하지 않는 걸 먼저 그런 감수성을 좀 기른다든지 그런 걸 좀 더 많이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그게 먼저 좀 필요하지 않나? 나랑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워낙 법을 만든다고 이런 거 하면은 막 엄청 싸우니까 그런 것 같아.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례이기는 하지. 그치. 사실 법이 안 만들어져야지 이게 그치. 안 만들어지고 인식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뭔가 법과 인식 중에 뭐가 먼저냐, 뭐 법이 또 먼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게 완벽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이제 되고 나서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제 표면적으로 일단 뇌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뭐
그 법이 생겼으니까 일단 그게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뭔가 그걸 매수하거나 뇌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막 그걸 완전히 그냥 인식적으로 그걸 완전히 뽑아냈다고 하긴 여전히 그런 일들은 사실 어떻게든 일어나고는 있고 오히려 그거를 조롱하는 김영란 정식 세트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편법이 더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무턱대고 이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바꾸려고 드는 게 좀 그것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책에서는 물론 그거를 이제 여기 설문조사나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이거를 맞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이 작가분이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 근데 여기서 좀 미국의 사례를 되게 많이 들거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개인주의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뭔가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로 존중을 하는 게 굉장히 없잖아.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 워낙 이민자의 나라고 다양성이 어느 정도 다 이게 섞여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사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운동 선수였나 아니면 그 감독 구단 감독이었나 아무튼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을 쏟아낸 그런 유명 감독을 그냥 사람들이 막 해고시켜라 그것만으로 농구 아마 구단주일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렇게 됐다 그런 걸 보면은 아 우리나라도 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약간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미국의 그런 이거 미국을 약간 좀 생각을 하고 약간 우리나라 약간 좀 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러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미국만큼 어떤 개인의 그런 특성, 개인의 그런 다름을 굉장히 어울려져서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약간 국민성에 그런 게 많을까라는 생각 조금 나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미국의 그 긍정적인 면 보고 우리나라도 가능할 거 약간 본 것도 있는 것 같아. 난 몰라. 첨언을 조금 하자면 맞아. 미국의 그런 면만을 보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나라잖아. 그만큼 자본이라는 거에 생각을 해서 잔인해질 수도 있는 나라고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 블랙 립스 매터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흑인 인권 관련 문제를 하면서도 그 내에서 동양인 차별은 굉장히 또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 사실. 맞아. 근데 책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해 사실. 뭐 성에 관련돼서 좀 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탄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중심돼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엮어서 좀 더 얘기하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굉장히 인종이나 그런 차별들이 굉장히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내 일 아니면 딱히 상관없지 않지 않나? 내 주변의 일이 아니면 딱히 상관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약간 보편적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사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 그런 부분에서 작가가 좀 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민서는?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국은 단일 민족이잖아. 미국은 한민족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같은 사례로 보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는 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완전히 그치.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 미국도 차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엄청 정말 심각하게 차별도 많이 하는 나라라서 이게 약간 좀 작가님이 좀 너무 그 사회 밝은 면을 너무 믿고 보신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차라리 얘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를 할 거였으면 영국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됐다고 봐. 영국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책에서 영국에는 아마 있거든.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그런 걸로 문제가 안 생기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에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약간 짧은 시간인데 좀 밀도 있게 넣어본 것 같아요. 저번에는 각자 서로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서로 각자의 얘기를 많이는 안 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차별금지법에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여기서 물러갈까 합니다. 이번 학기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소장을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는 걸로. 네. 그러면 또 우리 다음에 다 같이 또 만나요. 끝!